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학습 동기 유발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 유발하는 방법. 첫째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 학습 문제에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성취감을 갖도록 해주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의 경험을 적게 갖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감을 너무 많이 맛보게 되면은 난 안 되는가 보다, 난 머리가 안 따라주나 봐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성을 만들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극소화시키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의 경험을 적게 갖도록 해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식이나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그 기능, 펑션, 또는 인격 등의 감명을 줄 수 있는 감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정을 하고 그 사람과 이 동일화시키는,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닥터 벤 칼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국 분들이 벤 칼슨에게는 그는 신의 손을 가졌다, 그의 신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 칼슨이 도대체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러한 미국에서 그야말로 영웅 칭호를 받는가? 벤 칼슨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어단을 못 외웠어요. 그리고 흑인 빈민가 출신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하고 이 벤 칼슨이 어릴 때 이제 와이프와 애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 어머니는 소냐 칼슨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벤 칼슨이 흑인 빈민가 출신에다가 공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 학습 지진아죠. 요즘 말로 학습 지진아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아이다 보니까 이 학교 자기 클래스메이트들한테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하니까 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니까 더 주눅이 들게 되고 이 공부할 의욕도 사라지고 그랬어요. 도저히 다른 애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벤 칼슨의 엄마 소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냐 칼슨이 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신 아들이 지금 학교 나와서 이 백인 애들한테 또 같은 흑인 아이들이지만은 이 아이를 너무나 무시하고 아이는 왕따당하고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내 혼자 힘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불감당이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가정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냐 당신이 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 엘레멘터리 과정을 마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엄마가 예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 소녀가 자기 아들 벤한테 그랬어요. 벤, 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소녀가 자기 아들한테 아들 앞에 앉혀놓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Ben, you can do everything. If you believe yourself, you can do everything. 너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는데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이한테 구구단부터 공부하자. 그래서 구구단을 공부를 하는데 그 엄마가 구구단에다가 이 멜로디를 붙였어요.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치니까 1년이 지나도 구구단 못 외우던 아이가 한 주간에 그냥 다 떼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너 책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는 그때까지만 해도 책 한 권 제대로 끝까지 읽은 책이 없었답니다. 너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하면서 책을 읽도록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이 엘리멘터리 과정을 다 끝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니 하이는 정규 학교를 보냈습니다. 정규 학교를 보냈는데 3학년 때부터는 단연 탑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정규에서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은 미시간 대학을 갔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의대를 마쳤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벤이 의대를 다니면서 남다른 특출한 어떤 면을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그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서 이 벤 칼슨을 픽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병원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 거기에 유아신경외과에 들어갔어요. 해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머리가 돌이 이렇게 붙은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붙은 이 샴 쌍둥이는 이건 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성공한 예가 없었습니다. 등이나 팔이나 뭐 이런 데 붙은 애들은 이거 잘라서 이렇게 됐지만은 머리가 2개 붙은 거 이거는 성공한 예가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벤 칼슨이 집도의로 나섰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이 두 아이를 분리수술을 성공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 처음이고 미국이 처음이고 이 천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벤 칼슨한테 당신은 신의 손을 가졌다. 핸드 오브 가즈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자들이 벤 칼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당신을 있게 만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니까 두 번 더듬지 않고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가르쳤고 어머니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더랍니다. 자, 이러한 그 벤 칼슨 같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아이들은 상당히 도전을 이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스테반 클리브랜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22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재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24대 다시 대통령 당선이 된 이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는 원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목사님 자녀들 보게 되면은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니까 뭐 반듯하게 뭐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하고 이제 우리 이거 벗어났으니까 술 마시러 가자 해서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이제 걸어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보게 되니까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그 클리브랜드예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1885년에서 1889년까지 첫 번째 임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선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24대 때 대통령 출마해서 되는데 두 번째 임기가 1893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컴컴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글이 쫙 있는데 이 클리브랜드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 옆에 가던 친구가 야, 너 오늘 저기 우리 술 마시러 하는데 뭘 저런 걸 보고 서 있냐. 가자 땡기지만은 이 클리브랜드는 나 안 갈 거야. 간다면 내 혼자 가거라. 결국 클리브랜드는 그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라고 하는 이 글귀가 쓰이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흥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부흥사경회인데 거기 가서 이 클리브랜드가 얼마나 그 부흥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근데 너무 울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언제까지 우는 거면 아침까지 울고 있더랍니다. 동이 이렇게 막 타오는데 사람은 다 가고 없고 혼자 울고 있더래요. 근데 울음을 거치고 나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도 마음 잡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마치고 이 법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죠. 자, 그런데 22대 대통령이 딱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감방에 어느 죄수가 그 이제 사형수예요. 사형수에 가도 22대 그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이 찍힌 이 신문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 클리브랜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클리브랜드의 새로운 대통령의 그 프로필을 쫙 읽어보니까 이건 술 마시러 가다가 헤어졌던 그 친구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는 이 살인범이 돼가지고 감방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실화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번은 소령을, 원래 군인 출신인데 소령을 10년을 달았대요. 보통 소령 5년 이상 되면은 거기가 다 이제 중령 진급되고 하는데 10년을 달았는데 옆에 있는 자기 그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자네는 왜 그렇게 진급이 안 되고 맨날 소령만 달고 있냐 하는데 이 사람도 아이젠하워도 옷 벗을까 그냥 나 전역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가졌답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은 진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사교육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군사교육에 당신은 전문가가 되십시오. 하더랍니다. 이때 이 아이젠하워는 자기 와이프의 그 말 한마디에 상당한 격려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2차 대전 그 발발되었던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군사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2차 대전 터지게 되니까 이 미국도 여러 군데에 막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전쟁에 지고 하니까 이거 군사 교육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술을 잘 짤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전술이 될까? 자, 여기 군사 교육의 전문가가 누구냐? 하니까 저 소령 아이젠하워라고 있습니다. 하니까 데려와. 해서 이제 아이젠하워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앞에 불려갔어요. 해서 이 아이젠하워의 그 군사 교육의 이론 그리고 기법 이런 걸 쫙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에 캐캐묵은 그 전법 그대로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실패하고 부하들 잃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자 해서 당신 계급이 뭐야? 소령 중령 달아라. 중령 달고 좀 있다가 대령 올라가고 나중에 금방 이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제 제2차 대전 1944년부터 45년까지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거기에 이 연합군의 총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돼가지고 결국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대장에서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러났죠. 물러나서 대통령이 나서게 되었고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은퇴하고 나와 있는데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보더랍니다. 각하가 대통령 때봐 대통령에서 은퇴한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거 하나 있지. 뭐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 골프에서 져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답니다. 대통령 때는 서로 아부하려고 져주고 했는데 지금은 져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유머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벤 칼슨입니다. 자, 이러한 그 모델 케이스, 클리브랜드나 아이젠하워나 벤 칼슨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학생들은 그 어린 마음에는 와, 지금까지 나도 농땡이 치고 나도 국어단도 잘 안 외워지고 했는데 나도 벤 칼슨처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도 마음 굳게 먹고 해야지. 자, 그런 동기 유발을 이제 받게 되죠. 자, 외적 동기 유발의 방법입니다. 외적 동기 유발 역시 이 학습의 목표를 알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 곱하기를 해내라. 곱하기를 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기에 들어가는가? 나누기에 들어가서 이 곱하기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학습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이해시켜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아이들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 비록 못해도 나와서 문제를 풀게 하고, 그리고 좀 못하는 아이일수록 선생님의 그 칭찬이 필요합니다. 홈워크를 냈을 때 그 홈워크를 완전 마스터해가지고 왔다. 비록 이 홈워크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내가 틀렸는데도 선생님 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 다음엔 안 틀려야지 하고서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 과정을 이해시켜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 옆에 학교에 그 땅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이제 그 감자를 심어요. 감자를 심으러 오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나가서 직접 물론 심죠. 심고 나중에 캐는 것도 학생들이 캐요. 이 감자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가? 처음엔 이 감자 이렇게 4분의 1만 심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싹이 나고 거기서 이런 동그란 감자가 막 몇 개씩 열리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심게 하고 거두게 하고 또 어떤 그 물리 실험이나 과학 시간 이런 데 학생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공부를 잘 못하니까 넌 그쪽에서 그냥 구경이나 해. 그러면 안 되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 특히 무엇이 잘못되어 나온 결과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라. 왜 이것이 문제가 답이 틀렸는가? 답이 왜 틀렸는가? 플러스 마이너스나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중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답이 나왔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이래 보게 되면은 같은 항목끼리 이렇게 묶어서 셈을 내야지 정답이 나오는데 같은 항목끼리 묶어놓지 않고 엉뚱한 것끼리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하고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결과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이것이 잘못됐는가? 꼬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도 내담자가
가져오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내단자 모두가 자기는 죄 없다 그러고 내 잘못이 아니라 그러고 뭐 잘못, 아이들 잘못, 아니면 시부모 잘못 이렇게 명탐만 해댑니다. 그러나 사실 깊숙하게 상담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담자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배우자는 거기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꼬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꼬이는 부분을 찾아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명료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료하라는 것은 흰실과 검은실, 빨간실 이것이 막 뒤에 엉켜 홀켜 있는데 하나하나 빨간실은 빨간 실패에다가 감아서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또 하얀 실은 하얀 실대로 파란 실은 파란 실대로 이렇게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결국 서서 감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건 세 개의 실패. 흰 실이 감겨 있는 실패, 빨간 실이 감겨 있는 실패, 파란 실이 감겨 있는 실패. 이 세 개의 실패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상담도 꼭 그래요. 상담도 이 문제를 명료화시켜 놓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것이 꼬여 있는가, 꼬이는 그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사람은 못 풀어요.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나 부부 간의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자식 간의 어떤 문제,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헝클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어요. 단지 얼마만큼 내 자신이 낮아지느냐, 상대방을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집단 소속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나는 이 A 집단의 하나의 멤버야. 여러분들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알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인데 전 사실 보이스카우트 활동 못 해봤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아침에 일찍이 업에서 모여야 되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거기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난 거기 못 들어가는데 보이스카우트 그 학생들 보면 그 보이스카우트 옷이 있어요. 옷이 멋있더라고요. 그거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입어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물론 봉사정신, 희생정신 대단해요. 대단한데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보이스카우트 자기들 멤버들끼리의 그 끈끈한 정 이런 건 아주 대단합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나는 어느 국민학교 난 몇 학년 몇 반 나는 학생이야 하는 그 소속감, 소속원으로서 자신감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나 실증적인 예화를 들려주라 그랬어요. 학습 자료가 좀 다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또 뭐 칠판도 칠판이고 또 OHP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 졸리다가도 눈이 바짝바짝
떠지게 되죠. 실정적인 예화를 들려주라.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예화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은 실정적인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런 것을 들려주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학생들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라.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주라. 넌 훌륭한 학생이야. 넌 아주 좋은 학생이야. 그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내가 너한테 그때 이 얘기를 했을 때 넌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왔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뜬구름지 않는 듯한 그러한 칭찬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라. 그럴 때 동기 유발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중요한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킨다. 공부를 가르칠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이건 학생들이 알아야 되겠다. 할 때, 그럴 때는 주의 집중을 하도록. 이번 기말고사에 난다? 하게 되면 학생들이 눈이 번쩍 해가지고 거기다 언더라인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경쟁심을 자극시킨다. 서로 잘하도록. 그 다음에는 올바른 학습 습관이나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에 가서 공부 1시간 했다면은 이제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이제는 1시간 20분 공부하도록 해라. 너무 과도한 짐을 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과 벌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잘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칭찬도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 벌을 받을 때는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벌을 받게 한다면 아이들이 어게인스트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름 잘 보내세요.